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적용학습, 과학기술 첫 번째, 6호문과 마트의 증기기관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총 4개로 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트머스 출신의 철물상 6호먼은 그의 동료 배관공인 켈리와 함께 철물을 팔기 위해 광산들을 돌아다니다가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1712년에 그들은 광산의 배수를 위한, 광산에 물을 빼기 위한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펌프지라는 거대한 6호번의 증기기관은 그림 1과 같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무엇을 수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피스톤을 힘껏 위로 올렸을 때, 자 보이십니까? 피스톤을 실린더 안에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여기 수증기가 여기 내부로 피스톤을 올린답니다. 올렸을 때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살짝 쏘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뭐 때문일까요?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물로 변한다. 무엇 때문이죠? 온도가 내려갔으니까요. 내려가서 물로 변하면서, 자, 그리고 또 당연히 기체보다는 액체가 되니까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부피가 줄어들어서 실린더 안에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순서 과정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수증기가 실린더로 유입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린더 내부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되죠. 차가워지니까요. 자, 그러면 실린더 내부에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 수증기였던 것이 물로 바뀌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또 압력이 실린더 내부 압력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피스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안쪽에 있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당연히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네, 중력이 적용할 테니까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목재빔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계속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감. 이때 피스톤은 지뢰를 이루는 목재빔의 한쪽 끝을 아래로 당기고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목재빔의 다른 쪽 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펌프를 당겨서 물이 위로 끌어올려지게 됐다. 자, 여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수 펌프를 올린다. 그러면 그 배수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피스톤이 아래로 되면서 목재빔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목재빔 끝이 올라가면서 목재빔의 움직임. 피스톤 달린 쪽은 내려가겠죠? 그럼 반대쪽은 올라가겠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 강산 안에 있는 무엇을? 펌프를 당겨서 압력에 의해서 배수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이어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서 새롭게 주입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피스톤이 달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 수증기가 새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다시 실린더 내부가 압력이 차겠죠. 그러면 실린더 내부가 압력이 차면 다시 어떻게? 피스톤, 목재빔,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목재빔이 어떻게? 내려왔던 목재빔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끝에 반대는 다시 내려왔던 것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다시 내려오겠죠, 참. 그치? 자, 이 장치를 사용하면은 28kg의 석탄으로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효율적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단은요, 배수를 위해서 발견한 어떤 6호번의 증기기관의 원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원리.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2번 문단입니다.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0년 뒤에는 유럽 전역에 사용됩니다. 사용이 됐네요. 사용자들은 더욱 큰 실린더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실린더를 만드는데 비용적인 문제, 노쇠가 사용되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이죠. 1722년 뉴코먼은 산업혁명의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중심이었던 콜브룩데일에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콜브룩데일의 기술자인 다비가 만든 주철이죠. 주철을 사용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었고 더욱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비용 문제 해결.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노쇠를 이용해서 사실은 사용 효과는 좋았지만은 비용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콜브룩데일의 기술자인 다비가 만든 주철 때문에 싼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글래스고 대학의 도구대학 제작자였던 와트는 뉴코먼의 증기기관 모형의 수리 의뢰를 받고 증기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규모의 증기기관의 제작을 시도하면서 이제는 규모가 좀 작은 거 광산용 배수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이 장치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분사된 물이 실린더 안에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됐었지? 물이 있었지. 여기 우리 차가운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차가운 물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차가운 물이 수증기를 응축시킨다고 그랬어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단계가 여기 있었죠. 자, 이 응축시키는 단계에서 실린더까지 함께 차가워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과정에서 냉각된 실린더에 수증기가 차가워졌다는 거죠. 수증기가 들어오면 일부가 응축이 되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와트는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실린더는 뜨겁게 적당한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는 차가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 실린더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트는 이와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분리된 응축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뉴코먼의 증기기관에 한계가 나왔거든요. 한계가 여기 있어.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한계. 같은 공간에서는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상반되는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까 설명했을 때 봐봐요. 수증기가 물이 됐을 때는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분사됐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실린더까지 좀 차갑게 만들어 버렸다고 쳐봐봐.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결국은 나중에 다시 피스톤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피스톤 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원위치 시키는 피스톤을 원위치를 시킬 때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부가 응축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힘은 다시 초기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밀어 올라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피가 또 줄어들었을 때 수증기가 냉각되었을 때 기체가 우리 수증기가 물이 되잖아요.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서 위로 많이 못 올라가면 힘이 약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뉴코먼 증기기관의 한계는 같은 하나의 실린더 내부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해결책이겠죠? 해결. 분리된 응축 장치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림 2와 같이 실린더와는 따로 중요하죠. 설치된 응축기가 실린더와 함께 수증기를 같이 받도록 관을 연결은 해야 됩니다. 관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압력은 공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는 응축기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인데 아시겠어요? 차이점. 자, 우리 뉴코먼은요. 응축이 어디서 일어나지? 실린더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와트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축기 안에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이 함께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아까 뭐 때문이죠? 짜자잔 짠짠.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연결해 놨으니까 압력은 함께 내려가는 거겠죠? 이에 의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대기압에 밀려 내려오면서 피스톤의 지뢰로 연결된 펌프를 작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래 밸브가 다시 열리게 되고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린더는 안 차가워요. 따뜻해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피스톤을 다시 밀어 올리는 힘 그대로 유지되겠죠. 왜? 차가워질 필요 없어. 실린더가에 차가운 물이 뿌려진 게 분사된 게 아니고 아까 어디에? 그치? 응축기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응축기 쪽으로 수증기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실린더 주위에는 보일러로부터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돌게 해서 실린더는 계속 뜨겁게 유지합니다. 실린더를 뜨겁게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 수증기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수증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 것은 응축기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문단입니다.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와트의 증기 기관은 1769년에 그가 특허를 땄을 때에도 효율적으로는 작동되지가 못했어. 자, 이유를 볼게요. 6호문의 증기기관에서는 밀봉을 위해서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두었는데 와트의 증기기관에서는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물을 없애면서 밀봉을 위해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안 식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없앴기 때문에 결국은 밀봉을 위해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됐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됐나 봐.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정확한 치수로 실린더를 주자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물로 막았으면은 이 밀봉이 됐을 텐데 최대한 이 와트는 물을 실린더 쪽에는 두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1775년에 윌킨슨이 대포 포신의 구멍을 깎는 데 활용한 기술을 되게 정교한 기술인가 봐요. 실린더 제조에 도입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윌킨슨은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를 깎을 수가 있었죠. 이것은 와트의 증기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서 증기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뭐였을 거야? 밀봉을 했겠죠. 실린더를 밀봉했을 겁니다. 뉴코멘의 증기기관의 4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광산에선 뉴코멘의 증기기관을 대체해서 와트의 증기기관이 널리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좋으니까요. 이후 와트는 증기기관을 계속 개선했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배수펌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의 동력장치로도 사용하게 되어서 혁명이 되었다.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머지 되게 쉽거든요. 저기에는 노쇠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그죠? 밀봉은 피스톤 위에 물이 남겨질 때 다 나왔던 거고 쉽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기관의 보급으로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서 석탄 광산의 배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거꾸로 됐죠. 이 배수 문제가 있어서 전기기관을 만들었답니다. 그죠? 우리 1번 문단이 있었습니다. 2번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계죠. 설계 내용을 적절하게 해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 쉽게 풀었을 거예요. 뭐 때문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실린더를 계속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된 응축기에서만 응축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설계는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설계는 잘 일어나서 물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린더는 계속 뜨겁게 유지. 뭐 때문이죠? 응축기에 물이 분사된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밀봉이 덜 됐다 이런 말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성공적으로 유지되었죠. 자, 3번입니다. 기역은 6호몬이고 니은은 와트입니다. 자, 3번의 정답, 이건 더 쉬워. 3번이거든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것은 같습니다. 같았고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둘 다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뒤 한번 보세요. 내려가서 피스톤을 내린 거. 그죠? 피스톤을 똑같이 내려오게 만든 거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죠. 4번 윗글 내용. 자, 가는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선행돼야 된다. 선행돼야 된다.
나는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해서 나서 당시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니까 그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것은 발명자만의 공로는 아니다. 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전파를 위해서는 그 기술을 출현시키고 퍼뜨리기 위한 사회적인 기술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다비의 주철 기술이라는 기존의 기술 덕택에 6호번의 증기기관은 현장에서 비로소 틀렸죠. 6호번의 증기기관은 현장에서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용이 되어 있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제가 다비의 주철 기술이 필요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문제가 좀 다소 쉬웠고 지문도 많이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국어 친구들 우리 끝까지 독서, 훈련, 분석 또 문제풀이까지 우리 연합국어와 함께 합시다. 화이팅입니다.